앞 시간에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서 환입에 관한 사유까지 해봤는데 나머지 세 가지 사유에 대한 거 이어서 해보도록 하죠. 우리 교재 344페이지. 음. 344페이지 펴셨어요? 자, 수행 내용 6월 4일 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푸스 주식회사의 계약금 수령 후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납품일자 지연이 불가피하여 거래처와 협의 후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했으며 계약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네, 요거 분계 잘 해야 됩니다. 왜냐, 6월 4일 날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긴 했는데 밑에 분계를 뭘로 어떤 개념 과목으로 했는지 잘 보셔야 돼. 그리고 돌려줄 땐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했으니까 대변의 현금 분계 잘 해야 되겠죠. 자, 주의해야 될 게 많은 건입니다. 계약의 해제일은 6월 13일이래요. 자, 그러면 6월 4일 걸 먼저 줘야 합니다. 6월 4일 네, 계약금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고요. 밑에 분계를 미리 봅니다. 선수금으로 잡아놨죠. 선수금. 네, 그러면 해약했으면 선수금 차변이니까, 대변이니까 선수금을 차변에 기록해야 되죠. 선수금 대변이니까 해약했으면 선수금 차변에 와야 되죠. 그거 주의하셔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뭐 출금으로 하면 선수금 차변이 되겠습니다만 한번 잘 세봅시다. 자, 체크하고 수정 세금계산서 가가지고 수정 사유가 뭐가 되느냐? 계약의 해제가 된다 이겁니다. 당초 계산서 작성일은 6월 4일 그대로 두시고 밑에 확인 누르면 이와 같이 당초분 보이고 해제분은 밑에 700만원 마이너스 들어가 있죠. 근데 날짜를 건너뛰어서 지금 계약금의 커서가 와 있어요. 그러면 참고사항 한번 보세요. 참고사항을 눌러서 계약의 해제 시 작성일자는 언제로 한다? 계약 해제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계약 해제일로 고쳐야 되겠네요. 닫기 누르고 여기 날짜를 계약이 언제 해제됐습니까? 계약 해제일은 6월 13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13일로 고쳐야 됩니다. 커서가 여기 날짜를 건너왔다고 그래서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죠. 고쳤어요? 자, 품명에는 계약금 그대로 주시고 자, 밑에서 확인을 누릅니다. 자, 한 건이 입력됐어요. 그래서 6월 며칠 날짜로 가? 13일 날짜로 가서 이거 분계를 고쳐야죠. 6월 13일 날 현금. 자, 그런데 입금전표로 됐어요. 현금이 마이너스니까 입금전표 좋아요. 마이너스니까. 그러면 이게 제품 매출이 아니잖아요. 이걸 뭘로 바꿔야 돼요? 선수금을 고쳐서 선수금이 마이너스가 나야지 제품 매출이 마이너스가 나면 안 되죠. 그래서 선수금으로 개정 과목 꼭 이건 고쳐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6월 13일 거 발급 전송합시다. 전체 메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에 가서 6월 13일 입력하세요. 체크하고 전자발행 누르고 확인.
발행 확인 아카데미 로그인 미전송 매출 조회 발행 확인까지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6월 13일 거 이렇게 조회를 눌렀을 때 여기 전자세금란에 전자 발행이라고 떠야 된다.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 선수금 고쳐야 된다는 것을 잘 확인하셔야 된다. 자, 우리 책의 수행 결과하고 우리가 한 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수행 결과 매입 매출 연표 입력에 6월 4일자를 조회했죠. 그래서 수정 사유 계약의 해제 선택했죠. 그리고 수정 세금 계산서 화면이 이렇게 나타났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날짜를 이렇게 13일로 고쳤죠. 예. 그리고 확인을 눌렀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된 것을 확인하는데 요 밑에 마이너스 700을 계정 과목을 제품 매출이 아니라 선수금으로 고쳐야 된다 이겁니다. 요거 주의하셔야 된다. 다음 또 수행 내용 6월 5일 거 문제 읽어봅시다. 6월 5일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요. 주식회사 베스트원이 내국 신용장을 사후 개설하고 사유가 바뀌었죠. 내국 신용장 사후 개설. 영세율을 적용하기로 하였답니다. 그러면은 과세를 영세율로 바꾸는 수정 내용이 되겠군요. 내국 신용장 개설 일자는 6월 20일이래요. 자, 그러면 6월 5일 거를 조회해 봅시다. 6월 5일 과세로 입력되어 있겠죠. 프린트기 베스트원에. 근데 이게 영세율이다 이거예요. 내국 신용장을 늦게 발급받았어요. 자, 앞에 체크하시고 수정 세금 계산서 누른 다음에 수정 사유를 이번에는 5번 내국 신용장 사후 개설. 자, 비고 입력하는 게 있어요. 내국 신용장 개설일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네요. 네, 문제에서 내국 신용장 개설일을 6월 20일이다 라고 알려줬죠. 네, 2019년 6월 20일 여기다 입력하세요. 신고 연월. 자, 우리가 6월 20일 날의 거래는 우리가 신고는 6월을 신고로 입력하면 돼요. 그래서 신용장 개설한 월과 똑같이 입력하세요. 2019년 6월. 네. 신고 연월 똑같은 6월로 입력을 해 주셔라 이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확인. 자, 그러면 보세요. 과세가 일단 마이너스 100개의 수량 20만원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 자동 입력됐죠? 그러면 이제 영세를 하나 입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날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고사항 읽어보세요. 참고사항에서 뭘 봐요? 예. 내국신용장 사후개설에 발급일자를 작성일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보셔야 돼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작성하라.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날짜 안 고쳐야 돼요. 그대로 놔둬야 돼, 날짜를. 자, 품명은 엔터 프린터기. 단가는 수량은 100개, 단가 20만원, 공급가에 2천에 이번에는 부가세가 없어야 된다 이겁니다. 없죠? 자, 밑에 확인 누르시고 확인 누른 다음에 자, 같은 날짜니까 6월 5일자에 마이너스하고 영세율하고 이걸 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하러 가야 되죠? 네, 전송하러 가겠습니다. 전체 메뉴 가가지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에 가서 6월 5일 거를 조회하라. 우리가 6월 전부 다 5일로 발행했잖아요. 6월 5일로. 그래서 5일부터 5일. 그러면 미전송된 거 2건이 보이겠죠. 2개 체크하고
전자발행 누르고 확인. 발행 눌러주세요. 확인. 위에서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 눌러서 로그인.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 조회. 발행을 2번 합니다. 그리고 닫아주시면 됩니다. 또 닫고 여기 와서 새로 조회를 눌러주면 여기에 전자발행이 마이너스와 그 다음에 영세율이 전자발행이 뜨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수행 결과 우리가 한 것하고 비교해 보세요. 6월 5일 거 조회했죠. 수정사유를 내국신용장 사후개설로 했고 비고의 내국신용장 개설일을 6월 20일로 입력을 했어야 됐죠. 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있던 신고 연월은 같은 6월로 그냥 이렇게 했죠. 6월로. 그 다음에 수정세금계산서 매출 화면이 나타나자. 그러면 여기서 날짜는 같은 날짜. 당초 발행 날짜 그대로 두고 수량단가 입력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예, 화면에 수정분이 입력이 되죠. 그러면 우리는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을 하면 됩니다. 자, 6월 6일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마지막인가요? 6월 6일 게? 자, 두리온스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말이죠. 거래 명세표와 비교 대조 결과 동일 건을 이중 발급한 사실로 확인이 되어 전자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답니다.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수행하시오. 이중 발급했대요. 그러면 하나를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시켜야죠. 자, 6월 6일 거 조회해 보세요. 6월 6일 자, 6월 6일 거 조회했더니 똑같은 수량 단가 거래처도 똑같습니다. 수량 단가도 똑같고 품명 똑같고 거래처 똑같은 거. 이게 이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를 체크를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만 취소시키면 되죠. 그래서 하나만 체크하세요. 둘 중에 하나만 체크해서 수정세금계산서 선택을 하고 수정 사유를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6번 선택하신다. 그리고 밑에 확인 누릅니다. 자, 항상 요 날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에요. 그럴 때 참고사항 눌러보면 답이 나와 있다. 네. 자, 이중 발급 찾아보세요.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봤더니 작성 연월일이 언제가 돼야 된다?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수정도 작성을 하라는 거예요. 아, 날짜 안 고쳐야 된다 이거예요. 닫기. 이거 날짜 그대로 두면 돼요. 그대로 나머지 사항 그대로 두면 됩니다. 마이너스 들어가 있죠? 자, 확인 누르고 확인 눌러서 요 마이너스 요것만 어떻게 해요? 우리 전송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체크 전체 메뉴에 가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에 당초 날짜인 6월 당초 날짜인 6월 며칠이었어요? 6일로 조회해야 된다 이거예요. 6월 6일. 그러면 여기 미전송된 거 하나 마이너스 500짜리가 보인다. 체크하고 전자발행 누르고 확인. 밑에서 발행 누르고 확인 눌러주고 위에서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누른 다음에 로그인 눌러주고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 조회하고 발행 누르고 확인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실습이었습니다. 자, 수행 결과 봅시다. 수정 사유를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하고 비고 날짜에 당초 세산서 작성일이 자동 반영되었죠. 그리고 여기 있는 날짜 안 고쳤죠. 예, 당초 날짜 그대로 두고 확인을 눌러서 발행을 진행했습니다. 네. 우리 교재에서는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을 한꺼번에 했군요. 우리는 그때그때 했으니까 요건 안 해도 되겠죠? 네. 책에서는 한꺼번에 했군요.
어쩐지 전송하는 화면을 한 번도 수행 결과에서 안 보여줬었습니다. 자, 다음 제2절로 넘어갑니다. 부가가치세 실습의 2절은 부속서류에 관한 겁니다. 자, 부속서류가 TAT 2급에서는 상당히 자세한 것까지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속서류가 더 종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TAT 2급의 부가가치세 문제는 부속서류 문제 한 문제 꼭 나옵니다. 예. 자, 뭐 이거 유형에 관한 건 여러분 다 아는 거니까 이건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이거 다 아는 것은 FAT 1급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읽어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이 TAT 2급은 말이죠. 우리 FAT 1급처럼 11번 과세 매출, 13번 면세 매출, 17번 카과 매출 이렇게 세 개에서만 매출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영세 매출도 나오고 훨씬 더 다양하게 나와요. 자, 그래서 TAT 2급은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매입도 우리 FAT 1급은 매입이 딱 51번, 53번, 54번, 57번 이런 4개 유형만 나온다고 그랬죠. FAT 1급에서는. 그런데 TAT 2급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이 나옵니다. 자, 책 보세요. 예, 집중하세요. 집중. 이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TAT 2급은 말이죠. 이거 다 알아줘라 이겁니다. 이거 예, 모든 그 유형을 매출과 매입에 관한 모든 유형을 다 알아야 된다. 예. 근데 우리 FAT 1급에서 기본을 다 여러분 연습했기 때문에 예, 어렵지 않게 다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과세 매출 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 수행 내용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54페이지 수행 내용 1번. 다음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세금 계산서 합계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을 수행하시오. 여기서 부속서류를 딱 지시하잖아요. 이것과 이거 작성하라 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조회를 해야 됩니다. 조회를 해야 작성이 되고 세금 계산서 합계표는 조회만 하면 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조회하고 나서 저장까지 꼭 해놔야 돼요. 전자세금 계산서 관련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자, 부속서류 제대로 작성을 해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7월 1일 거 문제, 이 전자세금 계산서 문제 한번 해볼까요? 한림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예, 그러면 요거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7월 1일자. 7월 1일자 11번 과세 매출이 되겠죠. 네. 11번 과세 매출 컴퓨터가 되겠고요. 수량이 80개, 단가는 50만원입니다. 거래처명은 한림사죠. 전자세금란은 우리가 이미 이건 발급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전자입력으로 입력한다라고 문제에서 수행 내용에서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1번 전자입력으로 해버립니다. 그리고 분계는 밑에 세금계산서 아래를 보시고 판단해야 돼요. 자, 세금계산서 아래를 보니까 총액이 4,400만원인데 합계인데 전부 현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분계는 현금 분계가 되겠습니다. 1번. 그러면 입금전표 두 줄이 작성되겠군요. 부가세 예수금 400과 제품 매출 4천만원. 입금전표. 자, 그러면 분계가 지금 거래가 요 하나가 아닙니다. 1번, 2번, 3번 3개군요. 뒤에 또 있나요? 4개. 예, 4개를 다 해놓고 부속서류는 한 번에 작성합니다. 자, 그러면 7월 1일 건 이렇게 작성을 했고 하나가 더 나머지도 계속 입력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
주식회사 베스트원의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번에는 7월 2일 거 입력합시다. 7월 2일 거 11번 과세 매출인데 복수거래네요. 복수거래. 컴퓨터 20개 50만원. 노트북 50개 80만원. 그런 다음에 확인 누르면 합계금액 5,500. 거래처는 베스트. 전자세금은 1번 전자 입력해야 되죠. 자, 분계는 그 밑에 보면은 외상미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분계해야 되겠습니다. 자, 차변의 외상매출금 5,500, 대변의 부가세 수금 500, 대변의 제품 매출 5천만원 되겠습니다. 자, 제조업이니까 제품 매출이에요. 자, 이대로 두고 또 하나 입력하겠습니다. 7월 그 밑에 3번을 읽어볼까요? 3번. 비사업자인 박기현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전액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 받았습니다. 거래처를 누래요. 5001번으로 신규 거래처 등록하는 건데 박기현이가 사업자가 아니니까 주민등록번호로 아마 발행을 주민등록번호도 안 해. 주소하고 이메일 주소만 입력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거래처 등록할 때. 자, 날짜는 3일입니다. 따라서 입력하세요. 3일. 11번 과세 매출이고 노트북 1개입니다. 120만원짜리인가요? 자, 거래처는 신규 거래처니까 플러스를 눌러야죠. 플러스 누르고 0000 나오면 박기현, 그리고 엔터 치면 팝업창 나오죠. 여기다가 코드를 입력해 주는 거예요. 5001. 그리고 엔터 치면 거래처명으로 오고 거기 주소도 넣어야 되니까 밑에 수정 단추를 눌러서 여기다가 주소 입력하는欄이 여기 있죠. 사업장 주소를 주소로에다가 입력하시면 돼요.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경인로 830 이렇게 입력하셔라 이거. 그리고 이메일 주소가 있기 때문에 이메일 주소 어디다 입력해요? 여기 담당자 메일 주소 여기다가 PARK 7 5개 아 7 4개. 그리고 뒤에 주소는 네이버닷컴은 여기 선택해 주세요 해서 네이버를 다져주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닷컴. 네, 이렇게 하고 밑에 확인 한 번 더 등록 눌러줘서 진행하셔라. 자, 전자세금은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1번 입력하셔야 되고 대금은 보통 예금 계좌로 송금을 받았기 때문에 3번 혼합분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대변의 제품 매출 이제 차변을 입력합니다. 세 번째 줄에 차변 103번 보통 예금이고 대금은 132만원. 그리고 탭키 눌러서 거래처를 박기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은행으로 고쳐야 되죠. 한국은행 보통 이렇게 은행으로 꼭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또 있었나요? 자, 넘어가 보니까 4번 마지막 거. 자, 차량을 외상으로 매각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취득원가는 1,500이요. 전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은 200만원. 당기 상각비는 계상을 안 했으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을 그냥 200으로 보고
처분 손익을 계산하면 되는 거죠. 자, 1,500의 취득에서 감루가 200이면 장부 금액이 1,300이니까 얼마에 팔았어요? 1,100에 팔았네요. 그러면 손실 200이다 하는 게 바로 나오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하겠네요. 자, 그러면 날짜는 며칠입니까? 7월 4일. 자, 중요한 문제네요. 어려운 문제죠? 자, 7월 4일 입력하겠습니다. 자, 과세 매출입니다. 과세 매출. 그래서 11번 과세 매출. 자, 품명에는 승용차를 매각했어요. 수량은 지나가고 공급가액에다가 1,100. 거래처는 누구냐? 우리자동차. 우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죠? 1번. 자, 대금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보니까 외상미수금에 1,210만 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거 외상분계를 하느냐? 안 되죠. 유형자산 처분분계는 무조건 혼합분계로밖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 혼합. 제품 매출이 아니라 이걸 뭘로 바꾸죠? 승용차니까 차량 운반구로 바꾸고 금액을 취득금액으로 고쳐야죠. 취득금액 문제에서 1,500만 원이다. 이거 고쳐야 돼요. 그리고 대변의 반대인 차변을 선택해서 차량 운반구 코드의 다음 코드 209번으로 감루를 입력해야 돼요. 200만 원 문제에서 알려줬죠. 감루는 200이다. 자, 그리고 차변에 대금을 어떻게 했느냐? 1,210만 원인데 이거는 언제 받기로 했냐면요. 외상으로 했단 말이죠. 외상. 예, 밑에 보니까 외상 미수예요. 그러니까 미수금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미수금 당좌자산 처리해야죠. 미수금 그 합계에 있는 1,210만 원. 그러면 딱 200만 원 차이 나죠. 아까 200만 원 손실이었잖아요. 그래서 차변이 200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유형으로 검색해 보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있다 이겁니다. 950번. 이게 2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탭키 눌러서 거래처라든가 밑에 차변 대변 합계 잘 보셔야 되는데, 예, 유형자산 처분 문제는요. TAT 2급보다는 FAT 1급의 단골로 나오고 TAT 2급은 더 까다롭게 나올 겁니다. 네, 요거 뭐 시험에 FAT 1급이나 TAT 2급에 다 나오는 문제죠. 자, 그러면은 이제 전표 입력을 4건을 했으니까 부속서류 아까 뭐뭐 만들라고 그랬어요? 세금계산서 합계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만들어라 그랬죠? 작성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체 메뉴 가가지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클릭합니다. 그래가지고 7월달 거니까 7월부터 9월로 입력을 해야 돼요. 이 기간 잘 입력하세요. 7월부터 9월 2기 애정신고 기간으로 입력을 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딱 작성이 됩니다. 요 4건. 네. 우리가 기억 박기현 거, 우리자동차 거, 한림사 거, 베스트원 거. 요 4건이 여기에 다 반영돼 있죠. 자, 그러면 이게 보니까 위에 저장 단추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저장 눌러라 이겁니다. 저장. 예. 그리고 이거 닫아주고. 또 하나 작성하라는 게 있었죠. 부가가치세 신고서.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바로 위에 있어요. 클릭해가지고 똑같이 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2기 애정신고 기간으로 제대로 기간을 잘 선택해주고 엔터하면은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우리가 매 과세 매출 여기 세금계산서 건 입력한 게 요 합계가 과세 표준이 1억 220만 원이에요. 세액이 1,022만 원이었습니다. 네, 요거 그대로 반영됐죠? 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매출액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과표를 눌러보면요. 이 과표에 보면은 우리가 수익금액 제외에 1,100만 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수익금액 제외에
이 수익금액 제외의 1,100만 원이라는 건 뭐냐? 유형자산 처분한 거를 말하는 거예요. 유형자산 처분은 매출액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표 표준 명세에는 수익금액 제외로 나타납니다. 아까 자동차 1,100에 팔았었죠? 예. 공급가액 1,100. 그래서 수익금액 제외 1,100.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은 그것까지 자세히 뭐 확인할 것은 없고 문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라 그러면 요 기간 정확히 잘 입력한다는 거. 그리고 작성하고 나서 저장을 눌러야 된다는 거. 예. 저장을 안 누르고 이걸 닫으면 이렇게 물어봐요.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 꼭 해줘야 됩니다. 예. 저장 단추 안 누르고 닫을 때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꼭 예 해야 채점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부속서류, 부가가치세 신고서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였습니다. 자, 한번 수행 결과 쭉 보세요. 11번 과세로 이거 현금 이거 했던 거, 7월 2일 거는 11번 과세로 외상으로 했던 거, 예. 그 다음에 7월 3일 거는 예. 그 박기현에게 노트북 개인에게 팔은 거 혼합으로 해서 이렇게 했었죠. 예. 거래처 등록했고, 그 다음에 7월 4일 거는 예, 승용차 매각한 거 예, 미수금으로 했고 유형재산 처분 손실 200 나오죠. 예. 분계 유형은 혼합으로밖에 할 수가 없고, 예. 그리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이렇게 7월 1일부터 7월부터 9월로 조회해가지고 여기 저장 눌렀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여기 7월 1일부터 9월 30일로 입력해서 이렇게 이 금액 있는 거 여러분 확인했었죠? 그리고 뭐 과표의 수익금액 제외에 아까 승용차 처분한 거 여기 반영된 것도 확인했었죠? 그래서 저장을 눌러 놓으시면 된다 이런 얘기. 이번에는 영세율 매출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한 거. 영세율 매출거래의 경우에 부속서류를 무엇을 요구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세율 매출거래다 그러면 기억이 나시나요? 내국 신용장에 의한 수출품 그것도 있고요. 여기 우리 TAT에서는 직접 수출도 문제 나와요. 직접 수출. 내국 신용장은 12번 영세율 매출. 외국으로 직접 수출해서 세금계산서 없는 것은 16번. 네. 자, 한번 쭉 읽어봅시다. 영세율이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그 결과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는 완전 면세 제도로 현재 수출하는 재화 및 정책적인 목적으로서 조특법에서 규정한 일부 거래에 대하여 0%의 세율을 적용한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직접 수출 거래는 16번 유형 선택하고 로컬 LC, 즉 내국 신용장 등에 의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거래는 12번 입력해라 이겁니다. FAT 1급에서는 12번, 16번 이거 출제가 안 되죠. TAT 2급은 출제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출 실적 명세서와 영세율 첨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수출 실적 명세서를 보고 입력을 하는 거라든가 영세율 첨부 서류 관련해서 부속 서류 문제가 나오겠다. 자, 수출 업무를 하지 않는 기업은 이러한 부속 서류를 전혀 만들 필요가 없겠지만 수출을 하는 기업에서는 이러한 부속 서류도 우리가 만드는 연습을 해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컬 LC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승인서에 의한 국내 공급의 경우는요, 적용 대상이 내국 신용장에 의한 국내 공급의 경우에 해당이 되고 공급 시기는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국내 거래이므로 국내에서 거래되는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 시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직접 수출하는 것은 선적일이 공급 시기입니다만은 내국 신용장에 의한 공급은 국내 거래, 즉 인도 시점을 공급 시기로 보는 거예요.
자, 과세 표준은 내국 신용장에 표시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계산을 하면 돼요.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꼭 발급해야 돼요. 그리고 첨부 서류가 있는데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를 첨부해야 되고요. 그리고 영세율 첨부 서류 제출 명세서와 수출 대금 입금 증명서 이러한 서류를 첨부해서 신고해야 됩니다. 자, 직수출의 경우 적용 대상은 국내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유무사항에 관계없이 외국으로 반출하는 재화는 모두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공급 시기는 우리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재화의 경우는 선적일을 공급 시기로 봐요. 과세 표준은 수출품을 선적하기 전에 수출 대금을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시킨 금액을 우리가 과세 표준으로 봐야 되고, 아니면 나중에 받았다, 외상으로 했다 그러면은 나중에 받았을 때 어느 환율을 적용하냐면 공급 시기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 환율 또는 제정 환율을 적용하는데 선적일의 환율을 가지고 과세 표준이 결정이 돼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선적일의 환율이 적용된다. 그런데 앞에 있는 건 뭐냐? 환가한 금액이 과세 표준이라는 말은 뭐냐면 미리 돈을 선불로 받았을 때 말이에요. 돈을 선적하기 전에 돈을 미리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은행에 가서 한국 돈으로, 우리 돈으로 환가해버렸어요. 그러면 선적일 환율 적용하지 않아요. 그 환가한 금액을 바로 과세 표준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수출하는 경우 환가한 금액이나 아니면 선적일의 공급 시기의 기준 환율을 적용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세금계산서 발급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표는 입력해야 돼요. 몇 번으로? 16번으로. 영세율 첨부 서류에 수출 실적 명세서라는 걸 첨부시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수행 내용 한번 해봅시다. 영세율 매출 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 수행 내용이 1번, 2번, 2번 두 개. 두 개. 자, 하나는 먼저 1번은 뭐가 나왔느냐 보니까 내국 신용장 여기 나왔네요. 그리고 2번은 보니까 수출 실적 증명서가 나온 거 보니까 직접 수출한 거예요. 자, 잘 해봅시다. 영업부에서 주식회사 베스트원에 노트북을 납품하고 내국 신용장에 의해 전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국 신용장 정보가 이렇게 되니까 이거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입력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영업부에서 세금계산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7월 10일자로 발급했죠. 자, 이거 보고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7월 11일. 자,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합니다. 7월 11일. 유형 12번 영세. 자, 품명은 품명은 뭐가 되죠? 책을 펴놓고 컴퓨터 30개네요. 컴퓨터 30개 단가 50만원. 자, 영세율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없단 말이죠. 거래처는 어디냐? 베스트원.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전자 영세율이니까 1번 전자 입력하시고, 자, 분계는 대금을 외상으로 했어요. 그래서 2번 분계합니다. 자, 그러면 외상 매출금 1,500에 제품 매출 수익 발생 1,500. 네. 그러면 영세율 세금계산서 그대로 입력이 잘 됐습니다. 자, 부속 서류는 나중에 한꺼번에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직수출 거래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직수출은요, 여기 세금계산서가 없기 때문에 공급가액을 계산을 해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자, 블루 주식회사에, 미국에 있는 블루라는 회사에
컴퓨터를 직수출하고 신고한 수출 신고 필증이다. 대금은 말일에 거래은행을 통하여 내고하기로 했어요. 외상이란 얘기죠. 외상. BL 신용장을 말하죠. 신용장의 선적일은 7월 14일이다. 7월 14일이 선적일이래요. 그러면 7월 14일로 우리가 전표 입력을 해야 돼요. 공급일로. 그리고 환율 적용할 때 요거 달러당 1054원 40전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신고 필증을 한번 볼까요? 수출 신고 필증이다. 자, 여기에 선박회사 이런 게 있고 아주 복잡해요. 근데 우선 대금을 확정해야 돼요. 대금. 얼마치 수출을 했느냐 보니까 결제 금액이라는 거 있죠. 우리가 외상으로 여기 48번에 보면 결제 금액 12만 달러입니다. 12만 달러. 그러니까 12만 달러를 우리가 외상으로 판매한 거예요. 12만 달러를. 그러면 이 12만 달러를 환율을 뭘로 적용하느냐면 아까 앞에 이제 있었던 그 선적일 7월 14일의 기준 환율로 공급가액을 계산합시다. 자, 12만 달러 곱하기 한번 곱하기 해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1054원 40전 얼마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126,528,000 이렇게 나와요? 맞죠? 네. 여러분 그 금액이 계산기로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이 126,528,000을 계산을 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수출 신고 필증에서 그 금액을 계산할 때는 결제 금액이라는 것을 찾아라 이거예요. 결제 금액에다가 선적일 환율을 곱하라 하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선적일 환율을. 자, 그러면은 메모했죠. 126,528,000. 그러면 이제 전표를 선적일로 입력을 해야 돼요. 자, 7월 며칠 날 선적했나요? 14일로 입력해라. 7월 14일. 자, 직접 수출입니다. 그래서 16번입니다. 유형이 16. 12가 아니에요. 영세. 12번 영세는 내국 신용장에 의한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16번 수출. 네, 분명히는 뭘 수출했어요? 우리가 컴퓨터를 수출했죠. 엔터. 수량하고 단가 무시하고. 수량 단가가 있었나요? 컴퓨터 몇 대 이런 거? 없었죠? 수출 신고 필증에 나와 있습니까? 300개. 수량 300개. 넣어주시고요. 여기 단가는 그냥 생략하세요. 생략하고 공급가액을 아까 계산한 걸 그냥 직접 입력해 주세요. 126,528,000 이렇게. 수량은 300개 신고 필증에 있으니까 넣어주시는데 단가는 또 이게 나눠봐야 되죠. 귀찮으니까 공급가액 직접 넣어주시고. 자, 코드는 거래처가 블루죠. 블루. 그래서 BL 해서 검색하면 블루 CO LTD. 전자세금은 우리가 이거 발행 안 하죠. 우리가 직접 수출하는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0번 그냥 방향키로 그냥 전자세금란은 없으니까. 자, 분계는 이거 언제 받아요? 대금을 말일날 받기로 했습니다. 거래은행을 통해서. 그러면 2번 외상분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외상 매출금 1억 2,652만 8천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변의 제품 매출은 1억 2,652만 8천원이 된다는 거죠. 예. 자, 직수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요 공급과에 계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날짜를 며칠로 보느냐? 선적일로 하고 공급과의 계산도 선적일 환율에다가 결제금액 입력 곱하기 해서 입력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서류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속 서류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는데, 영세율은 영세율 첨부 서류에 또 우리 아까 그 수출 실적 증명서 직수출은 수출 실적 명세서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부속 서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부속 서류에 여기 부가가치세 1이라는 거에 보면은 영세율 첨부 서류, 우리 내국 신용장 정보를 여기다 입력하는 거예요. 자, 영세율 첨부 서류 입력 몇 월 거래였죠? 7월 11일 거래잖아요. 7월 엔터. 자, 우리가 입력해야 될 것이 뭡니까? 명세서죠. 명세서. 서류가 명세서. 자, 서류명에다가 내국 신용장이라고 입력하세요. 내국 신용장. 자, 내국 신용장 아까 발급자 이런 정보가 여기에 있었어요. 우리 지금 이 부분에. 그러니까 360페이지에 내국 신용장 정보 이거를 보고 입력하는 겁니다. 자, 이걸 보시고 발급자는 누구다? 네, 한국은행이 발급했죠? 한국은행. 발급 일자는 며칠이다? 7월 11일 날 발급했죠? 그래서 2019-0711. 선적 일자는 언제다? 내국 신용장이니까 선적 일자는 없어요. LC 번호는 뭐다? LC 번호, 신용장 번호입니다. 거기 문제에 있는 그 신용장 번호를 그대로, 요거를 그대로 써주면 돼요. 요거를 여기다가 그대로 입력한다. L2019-50A-12345X라고 그대로 하이펀 넣어서 입력하십니다. 자, 비고 특별한 거 없죠. 통화코드 내국 신용장이니까 한화로 했기 때문에 통화코드 더블 클릭해서 한화, 한국 코리아, 한국이 있죠. KRW. 내국 신용장은 국내 거래예요. 그래서 한화로 결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국 신용장에 대한 정보를 어디다 입력해요? 영세율 첨부 서류에다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내국 신용장 정보를 시험에서 줄 테니까 그걸 보고 이대로 해당 사항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 단추 없으면 그냥 닫으면 저장이 돼 있어요. 또 하나, 수출 실적 증명서를 가지고 영세율 첨부 서류 제출 현황에다가 입력을 해야 됩니다. 영세율 첨부 서류. 네, 클릭해 볼까요? 영세율 첨부 서류. 자, 명세서에 우리가 구분이 지금 7월이면 2기죠. 2기. 자, 7월이면은 2기 애정입니다. 그래서 애정 선택하시고 7월부터 9월. 네. 수출 시청 명세서인데 잘못 들어왔네요. 네. 자, 이거 닫으시고요. 수출 실적 명세서 그 밑에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현황 말고 수출 실적 명세서.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직수출한 거는 서류가 수출 신고 필증입니다. 그래서 수출 신고 필증을 보고
이 수출 시적 명세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기간은 7월부터 9월로 입력하고, 날짜가 지금 7월 14일 거니까 7월부터 9월로 해서 여기다가 이제 메꿔주면 됩니다. 자, 수출 신고 번호가 아까 361페이지에 신고 번호 있었어요. 123-23-1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에 다시 1. 하이폰 안 먹히네. 숫자만 넣으면 지가 하이폰이 자동으로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선적일 입력해야 되죠. 2019년 07월 14일 선적일 넣어주시고, 통화코드는 아까 내용에 보면 달러였죠. US 달러. 그래서 더블 클릭해가지고 미국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미국 달러 USD, 미국 회사니까. 환율은 선적일 환율을 여기다 입력해 주는 거예요. 1054.40. 외화는 아까 결제 금액이 얼마예요? 12만 달러였죠? 여기다가 외화를 12만을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원화가 우리 아까 입력했던 공급가액 126,528,00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 내용이 그대로 여기에 업데이트가 되죠. 수출한 재화로 업데이트가 된다. 이것이 수출 실적 명세서. 그래서 수출 신고 필증을 보고 수출 신고 번호 위에서 잘 찾아 입력하시고, 선적일 입력하고, 통화 코드 미국 달러 입력해 주시고, 선적일 환율 입력하고, 외화 결제 금액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저장이라는 단추가 없으면 그냥 닫아 주시면 자동으로 저장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직수출 거래 자료는 수출 신고 현황, 여기 부속 서류에 어디에 있는지 요거 좀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전체 메뉴에 수출 실적 명세서 여기에 하고, 내국 신용장에 의한 것은 영세율 첨부 서류 입력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준다. 자, 부속 서류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분명히 아마 작성을 하라고 실제 시험에서는 나올 거예요.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 한번 열어봅시다. 7월부터 9월로 조회를 해보시면 저장하고 불러내겠느냐 하면 아니요 해보세요. 이번에 새로 추가했으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했을 때는 과세에 여기 1번에만 숫자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방금 우리가 영세를 입력했잖아요. 영세에 세금계산서 발급분, 이게 내국신용장 1,500만원짜리였고, 그 다음에 기타, 이게 직접 수출한 1억 2,652만 8천원짜리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영세에도 이렇게 나타난다. 자, 우리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수행 결과 읽어보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었다.